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신입사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왜 모였죠? 네, 오늘 저희가 모인 이유는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이 저희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 꿀팁 같은 거를 공유를 해드리면서 취업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느꼈던 점이나 꿀팁이 있으면은 오늘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 한번 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본원 기획조정본부 정책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구현규라고 합니다. 저는 기관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주로 언론 홍보나 웹진 사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분원에서 일하고 있는 경기분원 기계학과 표준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나환용여고입니다. 저는 흰파트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로드셀 교정이나 시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지원본부 운영지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나영입니다. 저는 4대 보험 업무, 퇴직 정산 업무, 복무관리, 그리고 급여성 복리후생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문서 전력신산업기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규혁입니다. 저는 중대형 2차 전지 시험평가와 그리고 국책 과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전력신산업기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서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2차 전지 국내 인증 및 해외 인증 시험평가를 담당하고 있고 배터리 연구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분원 전기전자 표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우라고 합니다. 저는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형식 승인 실무를 맡고 있고 교정 업무로는 전류변환기 그리고 신호변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분원 EMC평가 입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품의 전자파 적합성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를 준비하면서 좀 느꼈던 점이나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자소서 꿀팁은 경험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 정리를 통해서 어떤 자소서 키워드들, 열정이나 소통 이런 키워드들을 경험을 뽑아낼 수 있고 그거를 이제 통해서 자소서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경험 정리 키워드들을 통해서 면접 전형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그런 만나보고 싶은 지원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본인만의 무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읽어보는 입장에서 이런 글을 한눈에 읽힐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준호 연구원 말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일단 카테고리 정리를 해서 이제 본인만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을 좀 단축하는 게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필기 시험도 있고 이제 면접 전형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좀 쓰는 게 중요한데 그런 카테고리가 잘 분류되어 있으면 확실히 시간 전략이 많이 돼서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일정이 되게 촉박해서 어떤 거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했다가 저는 전공시험이랑 NCS 특히 전공시험 쪽에 조금 비중을 두고 했던 것 같아요. 전공시험을 따로 준비했다기보다는 기사 수준으로 일단은 공부를 했고 최대한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할애해서 전공시험이랑 NCS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 입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주정민 연구원님이랑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저도 전공 시험이 비중을 좀 크게 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기사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책들을 다시 꺼내보면서 다시 준비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NCS 같은 경우는 봉투 모의고사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먼저 봉투 모의고사를 한 회차를 쭉 풀면서 시간을 재고 풀면서 자기가 틀린 영역들, 그런 틀린 영역들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버려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은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해야 될 문제인지 이렇게 도출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런 문제를 분류를 해가면서 많이 풀어갔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기사 자격증 공부가 입사 시험에 도움이 됐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과정에서 그 시험 보는 과목이 저희 KTL 입사 시험에서 전공 시험 과목이랑 겹쳐서 기사를 준비했던 게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게 저희 전공 시험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서울에서 저희 시험을 한꺼번에 다 모여서 쳤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저로서는 이제 미리 올라가서 하루를 숙박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친구랑 같이 자는데 숙소가 너무 허름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게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당일날도 인성검사, 그다음에 전공 NCS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항목이 너무 많은데 제가 시험 끝날 때쯤에 이제 마킹을 실수하는 바람에 허겁지겁 이제 시험지를 바꿔서 다시 마킹해서 좀 식은땀을 흘리면서 시험을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뭐 느낌보다는 기억이 나는 게 있다면 형기 씨 말대로 문제수가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2교시가 인성 플러스 NCS였는데 두 개를 합쳐서 치다 보니까 문제가 거의 100문제에 달해가지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걱정했었던 기억이 나고, 근데 다행히 이번에는 필기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100문제를 이제 무사히 풀었었어가지고 이번에도 문제수가 많다면 그걸 무사히 푸신 분들은 필기시험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그때 당시 필기 치실 때 100문제 정도 되는데 문제 다 푸신 분 계신가요? 기억이 안 나요. 문제를 풀면서도 이거 다 푸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할 정도로 문제 난이도도 제 생각에 조금 있었고 문제 수도 그죠. 많아가지고 네. 조금 힘들었었는데 실제로 물론 많은 연습을 해보면서 느꼈지만 이거 다 풀려고 만든 문제지는 아니구나 싶을 때 제가 느꼈던 또 생생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 다들 어려우셨나요? 한국사 어려웠어. 한국사 제일 어려웠어요. 영통대장 뭐 이런 거. 한국사가 다른 전공보다 전공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다고. 저도 물론 시험들을 치러 다녔지만 한국사를 선택한 회사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제 느낌상으로는 저 KTL 필기시험 한국사가 제일 어려웠던 네. 나온 것 같습니다. 10문제였는데 그 10문제가 거의 뭐 한가름을 가릴 정도로 그쵸, 원래 한 문제 한 문제 다 어려웠던 것 네. 같아요. 시험 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이제 한국사 먼저 쳐야겠다 이러고 뒤로 가고 딱 보고 시끄러워가지고 다시 앞으로 안 되겠다 이러고